여러분, 축구 역사상 가장 고결한 이름을 만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주인공은 잉글랜드 축구의 상징이자 울버햄튼의 영원한 영웅 빌리 라이트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국가대항전 1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린 전설 중의 전설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왜 특별한지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비수라면 거친 태클과 경고가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빌리 라이트는 국가대표팀 105경기에서 뛰는 동안 단 한 번의 경고나 퇴장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결백한 스포츠맨십의 정수입니다.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에서도 모두의 귀감이 된 진정한 도덕적 나침판이었습니다. 기록이 그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그는 총 105번의 A매치를 출전했으며 그중 무려 90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주장 역임 기록은 훗날 보비 무어가 동률을 이룰 때까지 영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국가의 중심을 잡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의 키는 5피트 8인치 약 173에 불과했습니다. 수비수로서는 치명적으로 작을 수 있는 키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작은 거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높은 점프력과 지휘적인 위치 선정으로 자신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공격수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빌리 라이트는 1924년 2월 6일 산업혁명의 발생지인 슈롭서즈 아이언 브릿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공소의 주조공이었고 이런 노동계급 배경은 라이트에게 성실함과 규율이라는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8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첫 축구화와 함께 전설의 싹을 틔웠습니다. 14세의 라이트가 울버햄튼의 문을 두드렸을 때 프랭크 버클리 감독은 그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체격은 너무 작아서 축구 선수로는 가망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설의 시작이 무산될 뻔한 첫 번째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단의 그라운드 관리직으로 남겨졌고 경기장의 잡초를 뽑는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트레이너 잭 데이비스는 감독을 설득했고 결국 라이트는 구단에 머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의 성실함이 축구 인생을 구한 셈입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1939년 불과 15세의 나이로 1군 데뷔전을 치렀고 일주일 뒤에는 노츠 카운트를 상대로 2골을 몰아쳤습니다. 이는 울버햄튼 역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비공식 경기였지만 사람들은 이 소년의 등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해야 할 시기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공식 리그는 중단되었고 라이트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신체훈련 교관으로 복무하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틈틈이 비공식 경기에 출전하며 감각을 익혔습니다. 전쟁조차 그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1942년 경기 중 심각한 발목 골절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의료 기술로는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선구적인 수술과 피나는 재활 끝에 그는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불굴의 의지가 훗날의 철인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라이트는 울버햄튼의 핵심으로 복귀했습니다. 1947년 그는 드디어 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울버햄튼은 잉글랜드 최고의 팀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는 은퇴할 때까지 다른 팀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골드앤블랙 유니폼만을 입은 진정한 원클랩맨이었습니다. 1949년 라이트는 팀을 이끌고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FA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울버햄튼에게는 1908년 이후 무려 41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라이트 리더십의 승리였으며 팀이 1950년대 전성기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스탠 컬리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라이트의 역할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윙어와 하프백으로 가던 그는 이제 중앙 수비수인 센터하프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컬리스의 전술과 라이트의 수비의 리딩이 만나 울버햄튼은 철벽 방어를 자랑하는 무적의 팀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는 그야말로 울버햄튼의 시대였습니다. 라이트는 주장으로서 3번의 일부 리그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 그가 결정한 경기는 단 31경기에 불과할 정도로 철인 같은 면모를 과시하며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당시 울버햄튼의 최대 라이벌은 맷 버스비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라이트는 버스비 베이브스라 불리는 맨유의 화력에 맞서 노련한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1954년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대1 승리는 라이트의 수비 조직력이 빛난 명경기 중 하나로 꼽습니다. 라이트와 울버햄튼은 경기장 밖에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1953년 몰리뉴 스타디움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저녁 경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강호들을 초청해 실력을 겨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4년 12월 당대 최강이었던 헝가리의 홈베드와 맞붙었습니다. 전반에 2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라이트의 동료 속에 울버햄튼은 3대2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울버햄튼을 세계 챔피언이라 칭송했고 이 경기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탄생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왕이라 불리던 레알 마드리드와도 당당히 맞섰습니다. 1957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잉글랜드 클럽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라이트는 디 스테파노 등 전설적인 공격수를 상대로 명품 수비를 선보이며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라이트의 마지막은 화려했습니다. 1958년과 1959년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선수 생활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1958년 59년 시즌 우승은 울버햄튼 역사상 마지막 1부 리그 우승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라이트는 그 영광의 마지막 순간까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울버햄튼에서만 541경기를 뛰었습니다. 전쟁 중 치른 비공식 경기까지 합치면 사실상 모든 기록의 1위에 해당합니다. 팬들에게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울버햄튼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그의 전설적인 국가대표 경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의 국가대표 여정은 1946년 9월 북아일랜드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7대2 대승이었죠. 22살의 젊은 라이트는 이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며 잉글랜드 수비의 미래로 낙점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잉글랜드 축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데뷔 2년 만인 1948년 라이트는 국가대표팀 주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은퇴할 때까지 총 90경기에서 주장으로 팀을 이끄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이는 훗날 보비 무어가 기록을 깨기 전까지 잉글랜드 역사상 최장기 주장 기록이었습니다. 라이트의 꾸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1951년부터 1959년까지 잉글랜드가 치른 모든 국제경기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70경기 연속으로 출전했습니다. 부상과 컨디션 난조를 극복하고 오직 실력만으로 지켜낸 철인의 기록입니다.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은 라이트에게 시련이었습니다.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약체 미국에 0대1로 패하는 대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을 때 주장 라이트는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견뎌내며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 리더가 갖춰야 할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라이트는 팀을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 대회 중 윙하프에서 센터하프로 포지션을 옮겼는데 이는 체력 소모를 줄이면서 수비 전체를 조율하는 노련함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이 전술적 변화 덕분에 그의 선수 생명은 더욱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34세의 나이에도 참가한 1958년 스웨덴 월드컵은 그의 마지막 메이저 무대였습니다. 당시 최강이었던 브라질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이끌어내며 노익장을 거시했습니다. 비록 8강 재경기 끝에 탈락했지만 라이트의 수비는 세계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959년 4월 11일 라이트는 스코틀랜드전에서 자신의 100번째 A매치 출전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꿈꾸는 센츄리 클럽의 문을 처음으로 연 주인공이 바로 빌리 라이트입니다. 그의 100번째 경기는 더욱 완벽했습니다. 숙적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무실점 경기를 마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동료들은 그를 번쩍 들어올려 웸블리 스타디움을 돌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총 105번의 국가대표 경기를 뛰며 커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는 무려 137명의 서로 다른 동료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전쟁 전 데뷔한 대선배부터 훗날 1966년 월드컵 우승을 이끄는 후배들까지 그는 잉글랜드 축구의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왜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까요? 단순히 기록 때문이 아닙니다. 105경기 내내 단 한 번의 경고나 퇴장도 없었다는 점은 그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깔끔한 수비를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힘이 아닌 예측력으로 공만 뺏어내는 수비의 달인이었습니다. 라이트의 플레이 스타일은 예측 그 자체였습니다. 상대 공격수가 무엇을 할지 미리 알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 전에 이미 공을 가로챘습니다. 마치 경기 대본을 미리 읽고 있는 배우 같았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무기는 점프력이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솟구치는 탄력이 엄청나서 자신보다 10에서 20cm 큰 장신 선수들과의 공중볼 다툼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키라는 약점을 피나는 훈련으로 극복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개인기나 공격 가담을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팀을 위해 헌신하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전 제일주의 수비를 펼쳤습니다. 라이트가 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료들은 마음 놓고 공격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번 제쳐졌을 때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그의 빠른 발은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수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엄청난 회복 속도가 그를 통곡의 벽으로 만들었습니다. 라이트는 주장직은 독재가 아니라 리더십의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소리 지르는 대신 스스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줌으로써 권위를 세웠습니다. 후배 선수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한 선배로 기억되었습니다. 동료 론 플라워스는 그를 성공의 지름길이 없음을 보여준 완벽한 모델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훈련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었고 경기장에서는 가장 침착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팀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수비수가 세계 최초의 자리에 오르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1957년 발롱도르 투표에서 전설적인 공격수 디 스테파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가 이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상징합니다. 그는 1952년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스탠 컬리스 감독은 그를 내가 본 최고의 센터 하퍼라고 불렀고, 대표팀의 빈터부턴 감독은 단 한 손에 꼽을 정도의 부진 외에는 언제나 완벽했다고 칭송했습니다. 그가 35세까지 최정상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군복무 시절 체육 교관으로서 쌓은 신체 훈련 경험과 철저히 절제된 생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몸을 잘 이해했고 매 경기 110%를 쏟아붓는 열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1959년 8월 35세의 나이로 라이트는 정든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20년 동안 울버햄튼을 위해 헌신한 그의 마지막 경기에 몰리뉴의 모든 팬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장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감동적인 이별이었습니다. 은퇴 이듬해인 1960년 라이트는 잉글랜드 뉴스 23 및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으며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선수 시절의 위대한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그는 새로운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도전은 런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62년 라이트는 잉글랜드 최고의 명문 클럽 중 하나인 아스널 FC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정체기에 빠져있던 아스널 팬들은 전설적인 캡틴의 부임에 거대한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 시즌에 팀을 7위로 끌어올리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선수 시절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죠. 성적은 점차 하락하여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너무 착한 성격의 감독으로서는 약점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전술적 유형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결국 그는 1966년 감독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감독 시절의 성적은 아쉬웠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바빌슨, 플랭크 멜링톡 같은 인재들을 발굴해 영입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훗날 1970년대 아스널의 리그와 FA컵 더블 우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라이트의 안목은 팀의 미래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 라이트는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 조이 베벨리와 결혼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베컴 부부의 원조격인 사건으로 축구선수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라이트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36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영화 같았습니다. 라이트가 자신의 트로피 수집실 투어에 베벌리 시스터즈를 초대했는데 오직 조이만이 응했습니다. 라이트는 나중에 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가 조이 앞에서만큼은 로맨티시스트였습니다. 화려한 이면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스널 감독 사임 후 몰려온 스트레스와 공허함으로 그는 한때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항상 강해 보였던 영웅도 인간적인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아내 조이 베벌리의 헌신적인 사랑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라이트는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극복해냄으로써 운동선수로서의 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재기 후 그는 방송 경영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ATV와 센트럴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부분 총책임자로 근무하며 수많은 인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신사적인 매너는 방송가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0년 그는 드디어 마음의 고향 울버햄튼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팀의 정체성을 세우고 젊은 선수들에게 정신력을 전수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나타날 때마다 팬들은 여전히 그를 향해 캡틴 빌리를 연호했습니다. 1994년 초 라이트는 최장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담담하고 신사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해 9월 3일 잉글랜드 축구의 가장 거대한 별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전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은 화장되었고 그 재는 그가 평생을 바쳐 뛰었던 몰리뉴 스타디움의 잔디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자신이 사랑한 경기장의 일부가 되어 팀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영예는 계속되었습니다. 생전에 받은 12위 훈장은 물론 2002년 잉글랜드 축구 명예의 전당 초대 회원으로 헌액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록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영국 축구의 품격을 높인 상징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울버햄튼의 경기장의 가장 큰 스탠드 중 하나를 빌리 라이트 스탠드로 명명했습니다. 이곳에는 구단 박물관과 본부가 위치해 있어 오늘날 수많은 팬이 그의 흔적을 느끼며 경기장을 찾습니다. 경기장 밖에는 그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상대의 공을 가로채는 역동적인 수비 모습을 담은 이 동상은 몰리뉴의 상징이자 팬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경기장 입구에서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울버햄튼 도시 곳곳에 살아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트램이 도심을 달리고 팬들이 모여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빌리 라이트 펍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선수를 넘어 지역 사회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된다는 편견을 실력으로 깨부수고 수비수는 거칠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신사적인 매너로 뒤집은 사람, 빌리 라이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해줍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현대 축구에서 한 팀만을 위해 20년을 바친 헌신, 그리고 105경기 무경고라는 도덕성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그는 축구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어떻게 인간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빌리 라이트는 잉글랜드 축구사에서 가장 고결한 성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보미 무어와 함께 역대 최고의 캡틴으로 추앙받으며 그의 기록과 인격은 미래 세대에게 영원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거인을 만났습니다. 빌리 라이트,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100회의 전설과 신사의 정신은 축구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의 성장 과정과 커리어 스토리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